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똑똑한 대한민국 남자들. 여기는 도쿄 신주쿠의 한 고층 빌딩. 평소처럼 조용하던 사무실이 단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200명의 일본 여직원들이 일제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회사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점심시간마다 한국어 회화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일본이 의아해하던 그때 도쿄의 한 방송국이 긴급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 신청서가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뭘 했길래 전통을 중시하던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그 시작은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밤, 절망에 빠진 일본 여성 한 명에게 다가간 한국 남성의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던 일본 여성들이 하나둘씩 한국 남성의 진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전체를 뒤바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도쿄의 가을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야미코라고 합니다. 28살, 도쿄의 한 중견 건축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림음에 눈을 떴습니다. 3년째 사귀던 남자친구 다케시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야미코, 미안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어서 행복했어. 단 2줄의 문자로 3년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회사에 도착했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준비했던 신축 아파트 설계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여자 설계사는 믿을 수 없다며 남성 설계사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미코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부장님의 미안한 표정을 보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이 모든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모나미라는 이름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들르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했는데. 실례합니다. 괜찮으시나요? 갑자기 옆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일본어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어로 말할게요.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 보이셔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타국에서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일본 남성이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 남성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건축 관련 일을 하시나요? 가방에 설계도구가 보여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 직업을 알아차린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건축학을 공부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쩐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재훈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본의 건축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기술은 한국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여성 설계사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의 전문직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가 무슨 설계냐라는 식의 반응이 더 많았죠. 하지만 재훈 씨는 진심으로 제 직업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왠지 마음이 열렸어요. 사실 오늘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문자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여자 설계사는 싫다고 해서 재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다니. 그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직접 말하는 게 더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사귄 사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지키려고 해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니 왠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여성 설계사를 차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재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성과 섬세함인데 오히려 여성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의 설계 작품이 항상 더 뛰어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남성이 이렇게까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 주다니. 일본 남성들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았어요. 야미코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점심이라도 함께 드실래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만난 사람인데. 하지만 오늘 재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어요. 최악의 하루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만난 재훈 씨 덕분에 왠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재훈 씨가 추천해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쿄 아사쿠사에 있는 전통 일식당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재훈 씨가 일본의 전통 예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테라샤이마세. 주인 할머니가 인사를 하자 재훈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다미에 앉을 때도 올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재훈 씨, 일본 예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재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예법이 있거든요. 어른을 존경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요. 일본의 세심한 배려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식사를 하면서 재훈 씨는 계속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못다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설계사로서의 꿈,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모든 것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야미코 씨의 건축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설계할 때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화려한 외관만 중시하거든요. 실제로 살기 편한 집보다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야미코 씨처럼 진정한 건축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일본의 건축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제 꿈이 다시 생생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재훈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다 재훈 씨 같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재훈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남성들도 각자 다르지만 대부분 여성을 존중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일본 남성들과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훈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재훈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야근을 할 때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야미코 씨, 오늘 설계안이 채택되었다고 하던데 정말 축하해요. 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실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재훈 씨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계속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야미코 씨의 실력이에요.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재훈 씨에게 끌렸습니다. 자신의 공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3개월 후 재훈 씨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아래 공원에서였어요. 야미코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훈 씨가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야미코 씨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야미코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재훈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야미코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자신감도 되찾으셨고, 이제 제 마음을 전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재훈 씨를 좋아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한국 남성과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미코 한국 남자랑 사귄다며? 괜찮아? 사치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거칠다고 하던데. 6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남성 중심 사회 아니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재훈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너무 배려심이 많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줘요. 그래도 조심해. 사치코가 말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재훈 씨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는 격하게 반대하셨어요. 한국 남자라고? 절대 안 된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가부장적이야. 야미코가 고생할 게 뻔해. 아버지, 재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저를 정말 잘 대해줘요. 처음에만 그런 거야. 어머니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한국은 아직도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나라잖아.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편견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재훈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재훈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특히 다른 나라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재훈 씨는 화나지 않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화날 일이 아니에요. 재훈 씨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야미코 씨를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누나가 외국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재훈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부모님이 만나주실지. 저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볼게요. 재훈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정중하게 인사 편지를 드려보죠. 재훈 씨는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계절 인사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께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단풍이 아름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따님 야미코 씨와 교제하고 있는 한국 남성입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미코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공부하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세심한 배려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미코 씨는 제게 일본의 아름다운 정신을 가르쳐준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야미코 씨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그녀가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지지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픈 역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따님을 맡겨주신다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편지를 받은 부모님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편지가 너무 정중하다며 놀라셨고 아버지도 일본어 실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집에 데려와. 드디어 재훈 씨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재훈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과자와 꽃을 준비해서 집에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재훈 씨는 현관에서부터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중하게 선물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과자를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꽃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재훈 씨의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앉아보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재훈 씨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재훈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회식 때 한두 잔 정도만 마셔요. 과음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남자가 우위인 사회 아닌가요? 야미코의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미코 씨의 건축 실력을 정말 존경합니다. 재훈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야미코 씨의 꿈을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집안일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 한국으로 갈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재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미코 씨의 일과 가족이 여기 있으니 저도 일본에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재훈 씨의 답변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재훈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훈 씨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재훈 씨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남자도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해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항상 어머니를 도와드리셨거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한국 남자들도 그렇게 하나? 요즘은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재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그렇죠. 야미코 씨같이 훌륭한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저도 최대한 뒷받침해 드려야죠. 그날 저녁 재훈 씨가 돌아간 후 부모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청년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생각도 깊고 설거지까지 도와주다니. 어머니도 감탄하셨어요. 야미코 아빠도 결혼 30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줬는데. 아, 그래.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야미코 일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더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건축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야미코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 이후로 부모님은 재훈 씨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회사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재훈 씨와 사귄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미코, 한국 남자친구 어때? 사치코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배려심이 많아요. 진짜? 우리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유코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재훈 씨는 제 동료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훈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와, 정말 매너가 좋다. 사치코가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먼저 따라주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야미코 이야기할 때 눈빛이 정말 다르다. 유코도 부러워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절대 저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한국 남자들 다 저렇게 해줘? 미키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재훈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을 가족처럼 여기거든요. 그 이후로 사치코와 유코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야미코 덕분에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 사치코가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로맨틱일 줄 몰랐어. 더 놀라운 변화는 40대 아키코 선배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지내던 아키코 선배가 갑자기 한국 남성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야미코 씨 덕분이에요. 아키코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훈 씨를 보면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가보게 되었죠. 아키코 선배가 사귀게 된 한국 남성은 4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가 걱정됐는데 오히려 더 진심으로 소통하게 되더라고요. 아키코 선배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 주세요. 회사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습반이 생겼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부장님도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하셨어요. 사치코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저렇게 로맨틱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재훈 씨와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훈 씨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도쿄의 한 건축회사에 취직했어요. 야미코 씨의 꿈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어요.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건축사무소를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재훈 씨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재훈 씨가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어요. 야미코 씨 오늘 야근하느라 힘들었죠? 같이 해요. 저는 도와주려 했지만 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야미코 씨는 쉬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의 요리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일본 음식도 잘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도 요리를 배우는 게 당연해요. 재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항상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주말에는 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어요. 재훈 씨는 부모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한국에서 좋다는 약을 가져왔어요. 재훈 씨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약을 드렸어요. 아버님, 요즘 혈압이 높으시다니까 이 차를 드셔보세요. 재훈 씨는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부모님은 재훈 씨를 진짜 아들처럼 아끼게 되셨어요. 재훈이는 정말 효자다.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야미코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네. 그리고 집안일도 다 해주니까 야미코가 얼마나 편할까.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어요. 재훈 씨의 부모님도 일본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재훈 씨가 통역을 해주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할 줄 몰랐네. 재훈 씨 어머니가 저를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다니. 재훈 씨 아버지도 감탄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시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2년 후 드디어 프로포즈의 순간이 왔습니다. 재훈 씨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죠.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야미코 씨는 너무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재훈 씨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야미코 씨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재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미코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네.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담아서 진행했어요. 전통 한복과 기모노를 모두 입고 양국의 예식을 모두 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신혼여행은 한국으로 갔어요. 재훈 씨의 고향을 구경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한국에서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거든요. 재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진우 신지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을 모두 가진 아이였죠. 이 아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재훈 씨는 여전히 저의 일을 적극 지지해주고 육아도 함께 분담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진우 돌볼게요. 야미코 씨는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세요. 재훈 씨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더 많은 여직원들이 한국 남성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미코 씨가 보여준 모범 사례 덕분이에요. 사치코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 남성들이 일본에서 인기 폭발이에요. 아키코 선배도 결국 한국 남성과 재혼했어요. 정말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아키코 선배가 감탄하셨어요. 한국 남성들의 성숙한 매력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재훈 씨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계세요. 특히 아버지는 재훈 씨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야. 아버지가 자랑하십니다. 일본 남자들도 재훈이를 본받아야 해.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태풍이 몰아치던 밤 재훈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여전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훈 씨는 제게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제 꿈을 응원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진정한 파트너 말이에요. 그리고 재훈 씨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어머니의 친구분들까지도 한국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야미코가 보여준 게 정말 현실적인 로망이었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이렇게 가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을 줄 몰랐어. 최근에는 저희 부부가 한일 커플들을 위한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커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재훈 씨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해요. 저 역시 일본 여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우도 이제 3살이 되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리고 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저희가 만든 작은 다문화 가정이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재훈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존중, 효도 정신 등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한국 남성들이 재훈 씨와 같은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 남성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만난 한국 남성들은 모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들이었어요. 지금 저는 건축가로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고 아내이자 엄마로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훈 씨가 저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야미코 씨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재훈 씨가 종종 말합니다. 일본의 섬세함과 배려를 배우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커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일본 방송국에서도 한일 국제 결혼 커플들을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행복한 사례들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정적인 모습, 배려심 깊은 모습들이 일본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제 일본 남성들도 한국 남성들을 본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어요. 가사 분담, 육아 참여, 배우자에 대한 존중 등에서 한국 남성들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남성의 모습을 배워야겠어요. 일본의 한 남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사랑이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저희 진우가 자라면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우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한일 간의 벽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도 커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진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최악의 하루가 최고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죠. 재훈 씨는 제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남성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려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로서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높이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모두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결국 사랑이란 국적이나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저희 부부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이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는 것이 뿌듯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재훈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심,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본 여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 여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최근 일본의 한 여성 잡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한국 남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인 15%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예요. 한국 남성들의 가정적인 모습과 배려심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조사 결과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런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어요. 회사 후배인 나나코는 최근 한국 남성과 약혼했는데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선배 덕분에 편견 없이 만날 수 있었어요. 나나코가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선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마음을 바꾸셨어요. 심지어 60대인 제 이모도 최근 한국 남성과 재혼을 했어요. 이모는 10년 전 이모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는데 한국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나이 상관없이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모의 남편 되신 분은 정말 세심하게 이모를 돌봐드려요. 병원 진료에도 함께 가시고 이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어요. 특히 가사분담과 육아, 참여 부분에서 일본 남성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 다나카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후생 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배경에 한국 남성들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내가 한국 남성들처럼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달라고 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부장님이 감탄하셨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 되기 붐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 만들기를 배우고 한국 남성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한국 남자처럼 해달라고 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20대 일본 남성 히로시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남성처럼 되는 법이라는 책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재훈 씨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분담하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기 등등.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훈 씨가 책을 보고 당황해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바로 그 당연함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본 남성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니까요. 요즘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일본 남성의 가정 참여율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까지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가정 중심적 사고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초기 결론이라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저희 개인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최근에는 일본 방송국에서 저희 부부를 인터뷰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한일 국제 결혼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실제로 행복한 한일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면 편견도 더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저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과 감사의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저도 한국 남성과 사귀고 있는데 부모님 설득에 도움이 되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재훈 씨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80세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한국 남성과 사귄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손녀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연세 많은 분까지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송 이후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커플들이 급증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커플들, 부모님의 반대로 고민인 커플들,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커플들. 재훈 씨와 야미코 씨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모든 커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커플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빌려서 진행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매번 10여 쌍의 커플들이 참석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재훈 씨가 상담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해야 해요. 제가 덧붙입니다. 재훈 씨가 일본 문화를 존중해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상담을 받은 커플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보내주는 결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뻐요. 선배 부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후배 커플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도 이제 5살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봐요. 맞아, 진우야.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일이야. 제가 대답해주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요. 진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고 양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진우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요. 진우를 통해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더욱 가까워지셨어요. 이제는 일본 부모님이 한국어를 배우시고 한국 부모님이 일본어를 배우고 계세요. 손자 때문에 공부하게 되네. 양쪽 할아버지들이 웃으며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양가 가족이 모두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가 걱정되었는데 진우가 통역을 해주면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한국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진우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어. 일본 할아버지도 감탄하셨어요. 그 여행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일본 할아버지가 한국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국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국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제는 가족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한국 할아버지가 일본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화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에서 한일 문화 교류 대사로 저희 부부를 위촉하자는 제안까지 왔어요. 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저희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부담도 되네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결혼한 건데, 그 평범함이 특별한 거 아닐까요?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원래 평범한 일상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들, 따뜻한 가족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가끔 재훈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눠요. 만약 그날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만났을 거예요. 정말요? 야미코 씨 같은 멋진 사람을 놓칠 죄가 아니에요. 재훈 씨가 장난스럽게 웃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날의 만남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저에게 다가온 한국 남성. 만약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나비 효과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최근 일본의 한 대학에서 한일 국제 결혼과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저희 사례가 중요한 예시로 인용되었어요. 개인의 사랑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가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 남을 일을 한 건가?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저희에게는 매일같이 감사의 편지들이 도착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일본 여성들, 저희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커플들, 편견이 사라졌다는 일본 가족들. 선배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후배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뻐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70대 일본 여성이 보내주신 편지였는데, 저는 평생 한국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손녀가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야미코 씨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 사위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희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재훈 씨도 편지를 읽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훈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특별했던 거죠. 저는 재훈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 씨가 보여준 진짜 한국 남성의 모습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이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일 국제 커플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커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몇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다고 제안해 왔어요. 심리학자, 언어학자, 문화인류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한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니까요. 진우도 저희의 이런 활동을 보며 자라고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도 커서 엄마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야. 진우가 순수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벽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도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을 거고요. 진우가 자라서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저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재훈 씨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저에게 좋은 남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한국 남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미코 씨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재훈 씨가 종종 말해요. 일본의 세심함을 배우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한일 커플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배려심은 정말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저에게 다가온 재훈 씨의 따뜻한 한마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한일 커플들이 탄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저희처럼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남성들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희의 작은 사랑이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진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사랑으로 녹이고 차이를 이해로 바꾸며 개인의 행복을 사회의 희망으로 확산시킨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문화권 출신이라면 편견 대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정신,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편견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